근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럼 과연 포스트 멜론, 포스트 스포티파이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런 음악을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5년, 10년 뒤에 사용자들은 음악을 어떤 형태로 소비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용자들이 이젠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실생활에 결합하고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는 사실 2018년, 2019년 중에 소셜미디어 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즈나 말 그대로 쇼폼 비디오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면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쇼폼 비디오가 음악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사실 뭔가 완전히 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제 음악을 단순히 소비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음악을 콘텐츠나 이런 메타버스나 다른 2차, 3차 이런 소프트웨어에 결합해가지고 말 그대로 결합된 생태계로 하여금 음악을 소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음악 하나를 듣기 위해서 가금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내 콘텐츠에 결합시키기 위해 가지고 유료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점이고요. 스텔라는 그러한 뭔가 좀 중심의 매개체가 되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영상 콘텐츠나 이런 콘텐츠에 활용을 했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려면 전반적인 유통 체인이나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사용자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포스트 스트리밍 시대를 뭔가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스텔라는 그런 것들을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트 음악 스트리밍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스텔라 뮤직의 대표 박영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영화를 공부를 했고요. 미국의 랜턴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대형 영화 제작사에서 이제 관련된 독립영화나 상업영화 제작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독립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독립영화 안에 음악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음악이 사실 적합한 음악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자 환경에 적합하게 뭔가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예산까지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음악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해외 뮤직베드라는 플랫폼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말 대중성 있는 음악은 아니지만 품질 있는 음악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거를 구독의 형태로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관련돼 가지고 수익 창출까지 해결해주는 플랫폼이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외 플랫폼들한테 뭔가 영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기가 됐다고 할까요? 네. 사실 음악 저작권이 무형자산으로서 존재하고 대신 저작권을 사용을 할 때 수익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원가가 들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음악을 활용한 유통 체인을 개선을 했을 때 관련된 뭔가 수요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추구하는 거는 단순히 기업이나 기관들에 의존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희같이 스포티파이나 멜론을 듣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이러한 플랫폼들을 접해서 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에 음악을 뭔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다만 제가 단순히 그냥 콘텐츠 제작자로서로만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한국에서 광고 산업에도 있었어요. 네, 광고에서도 제가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뭔가 일괄된 이런 스튜디오라든지 프로덕션 생태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콘텐츠에 사용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투명성 아니면 제작에 대한 뭔가 편리하지 않은 점들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창업을 했고요. 사실 2019년은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좀 격변의 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했던 시기니까요. 그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음악 생태계가 무너졌어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공연,
그리고 이런 스트리밍 이런 수요도 굉장히 줄고 사실 그 기점으로 신보를 내는 아티스트도 굉장히 뭔가 적어졌고요. 이런 음악을 소비하는 사용자들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점을 통해서. 사실 저희는 이런 음악 출판사로서 그리고 음악을 가지고 중개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이런 음악 저작권의 판권을 사실 가지고 왔었어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이나 이런 컨디션들이 굉장히 정말 많이 바뀔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티스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판권들을 가지고 오면서 사실 그런 피드백들이나 생태계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힘든 점이기도 했는데 반대로 저희한테는 플랫폼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뭔가 방향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텔라는 구독의 형태로 이제 13,000개 이상의 음악 저작권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들을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면 영화, 광고 정말 다방면의 콘텐츠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스텔라는 더불어 Z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음악 사용에 대한 동기와 그리고 음악 저작권에 대한 뭔가 인식들을 개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음악 소비의 형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시간적인 문제들 그리고 예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리고 구독 경제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음악 저작권 사용을 보편화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이 해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30일 정도 되는 음악 저작권 해결 기간을 30초 내로 압축시키는 거에 의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함께 담보한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이러한 음악을 사용했을 때 반대로 아티스트들이 크리에이터로부터 수익이 났을 때에 대해 가지고 플랫폼들이 임의로 개입을 해가지고 뭐 수익을 불투명하게 정산을 한다거나 뭔가 중간에 누락된다거나 이런 점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예산입니다. 예산은 사실 사용자들이 15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즉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구독 모델 대신 구독을 도입을 하되 일반적으로 멜론이나 스포티파이처럼 2만 원 아래의 가격으로 $20 아래의 가격으로 사용자들이 구독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존의 이런 음악 저작권을 구독해서 사용까지 이런 이어지게 하는 플랫폼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가격적인 면이나 유통 체인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개선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구독으로 하여금 사용자들이 뭔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요. 기술로 하여금 저희는 사용자들이 음악을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뭔가 결합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사실 표준화된 비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용자는 정말 음악들을 사용해서 자기 유튜브 콘텐츠에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드라마 제작자인데 그 음악을 내 드라마의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을 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스포크 형태로 모든 가격 정책 자체가 개인의 환경, 제작할 당시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표준화됐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저작권료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사전에 아티스트가 뭐 영화, 드라마 모든 콘텐츠를 제작을 뭔가 하는 이런 환경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환경들을 대략 한 4,500개 가량으로 세분화를 했어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사용자들은 각자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제작비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저작권료 알고리즘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기업 기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선곡을 하고 나의 제작 예산 그리고
뭐 기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요소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디에 라이브를 할 건지 어디에 송출을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바로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그 책정된 가격에 의해 가지고 사용자는 바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냥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사실 5분 내지 30초 내에 모두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싱글 라이선스 건에 대해서는 이런 단일 드라마나 OTT나 이런 뭔가 대형 콘텐츠에 삽입되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이니까 사실 소셜미디어에 대응이 안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큐시트라는 개념을 사실 국내에 처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큐시트라는 건요, 음악 저작권 거래 내역서라는 건데요. 사실 국내나 음악 저작권 협회나 이런 배급사들은 이런 큐시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큐시트란 그 음악을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 음악의 작곡가나 작사가나 이런 세부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콘텐츠의 사용처들에 대해 가지고 기록하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뭔가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기록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정보의 불투명성 그리고 거래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뭔가 결합돼가지고 시간, 예산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거래 내역서를 블록체인 태그로 하여금 매번 발행될 때마다 블록체인 태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저작권 거래 내역에 대해 가지고 뭔가 법률적인 해결이나 오프라인 내에서의 해결이 가능해지겠죠. 네. 에피데믹 사운드라는 회사가 있고 아트리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에피데믹 사운드라는 회사는 시리즈 C를 최근에 유치를 했고요. 대략 한 5천억 정도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음악 저작권을 이런 라이센싱하는 시장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국내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플랫폼들이 존재하지만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콘텐츠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에 나오는 음악들을 일반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라는 음악 저작권을 단순히 구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음악 저작권 사용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데도 의의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합법적으로 음악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기가 없다면 사용하는 소비자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기관들은 특정성이 성립이 되니까 법률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뭔가 리스크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음악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소비자는 개인의 주체고 사실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소비자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양심에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플랫폼들이. 네, 결과적으로 기술로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솔루션을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사실 기술로서 사용자들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뭐 5년, 10년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어진 이유가 이제 이런 음악 저작권 협회가 하나하나 단속하고 결국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사라지고 뭔가 사람들의 문화나 뭔가 사람들이 뭔가 느끼는 분위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일일이 추적하고 단속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동기를 만들고자 했어요. 저희는 그 동기가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했을 때 스텔라를 통해서 음악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콘텐츠에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현물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콘서트 티켓을 주거나 아니면 NFT를 구매할 수 있거나 동영상의 조회수나 뭔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음악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리워드를 지급을 하고요. 리워드로 하여금 이런 아티스트 중심 IP 생태계가 뭔가 순환할 수 있게끔 다시 콘텐츠를 건강하게 소비하고 다시 돌려받고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에서 스텔라 뮤직이 사실 플랫폼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블록체인 관련한 리워드를 발행을 해서
실제로 이러한 거래소나 실제로 사용자들이 뭔가 현물로 뭔가 전환하거나 이런 바꿀 수 있는 상장을 준비를 하고요. 그 상장을 통해서 소비자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동기를 얻고 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접점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팀 미션이란 사실 우물안 개구리에 안주하지 말자입니다. 사실 뭔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 가지고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략 한 4명 정도 인원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콘텐츠를 소싱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력 크게 2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SM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FNC 엔터테인먼트 출신 A&R 디렉터들이 사실 저희 콘텐츠나 경쟁력 있는 음악 콘텐츠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투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뭔가 비슷한 해외 플랫폼들을 만들었던 개발 인력들도 함께 합류하고 있습니다. 개발 인력은 보다 좀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화된 인력이 스텔라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스텔라 팀원들은 사실 서로의 나이를 모릅니다. 사실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되면 서로의 의사소통이나 뭔가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뭔가 문화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정해진 사실 출퇴근 시간이랄 게 없어서 누구는 5시에 나오고 5시에 나와서 뭐 12시에 퇴근하고 사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수평적으로 의견을 게재하거나 출근하거나 이런 문화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략 12개월 전에 엔젤 투자를 받았고요. 근래에는 시드 투자를 10억 정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이제 개발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라 2023년 5월 달에는 좀 더 빠른 시리즈 A를 준비하기도 있기도 합니다. 경쟁력 있는 음악 콘텐츠를 가지고 오는 인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거를 소비자들과 어떻게 접점을 이룰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뭔가 전문 인력들이 아마 채용 투자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개발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전문화된 개발팀을 꾸리는 것도 저희가 투자 이후에 뭔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텔라는 음악 사용 경험을 바꾸는 회사로서 지금에 있는 이런 에피데믹 사운드나 아트리스트 같이 해외 경쟁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안주하지 않고 실사용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음악 저작권을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접점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음악 소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런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나 이런 사용자들을 좀 더 나아가가지고 전 세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합류하고 아티스트들에겐 좋은 수익 모델이 되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로 세상을 혁신하는 내일의 유니콘이 되겠습니다.